네, 안녕하세요, 다인파파입니다. 오늘 제가 첫 번째로 찍을 자동차 리뷰 영상은 쌍용의 베리뉴 티볼리입니다. 티볼리 하면은 다들 많이 아시겠지만은 쌍용 자동차의 효자 모델입니다. 소형 SUV 시장에서는 가장 많이 팔리는 모델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준비한 모델은 가솔린 모델이고요. 기존의 1.6L 모델에서 1.5L 터보 차저를 장착한 모델로 바뀌었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전체적으로 모습을 보기에는 그냥 티볼리 모습이고요. 세세하게 한번 바뀐 부분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우선 전면 모습입니다. 전체적으로 바뀐 게 없죠. 근데 조금씩 다듬어졌다는 느낌은 많이 듭니다. 이렇게 LED 램프가 들어가 있고요. 라이트 하단도 LED로 들어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느끼기에 전면은 도요타의 라브 느낌이 많이 납니다. 터보라는 엠블렘이 하나 들어가 있고, 사이드 측면은 거의 바뀐 게 없다고 해도 무방하겠네요. 네, 후면 램프는 전체적인 디자인은 비슷한데 여기 그래픽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원래는 기존에는 여기 이 라인이 여기까지만 나와 있었죠. 근데 이 세 개, 두 줄 라인이 좀 형성이 되고 여기까지 불이 다 들어온다고 합니다. 네, 타이어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18인치가 들어가 있고, 사이즈는 215에 50에 R18 모델입니다. 넥센 타이어가 꽂혀져 있네요. 차량 사이즈 대비했을 때 18인치 정도면은 작은 사이즈는 아닌데, 타이어 폭이 조금만 더 넓었으면은 승차감이나 주행 안정성을 좀 더 잡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네, 이제 티볼리 안에 들어왔습니다. 이 차량은 풀옵션 차량은 아닙니다. 네, V5 등급의 차량이고요. 몇 가지 옵션이 좀 들어가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세대하고는 아예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외관이 소폭 변경이 있었다고 한다면은 내관 디자인은 거의 풀체인지 수준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이전 세대 티볼리가 실내 디자인이나 아니면 사용된 자재 이런 걸 봤을 때는 거의 기대를 할 수 없는 수준이었죠. 근데 기존 단점을 조금 많이 보완하려고 한 흔적은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우선 계기판입니다. 풀옵션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디지털 클러스터가 들어갑니다. 이 차주분께서 본인 차는 풀옵션이다 라고 해서 잔뜩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풀옵션이 아니네요. 계기판은 항상 볼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요즘 쌍용차가 현대차 계기판을 많이 차용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핸들은 지금 옵션이 들어가 가지고 가죽 스티어링이 들어가 있는데 너무 끈적거리지도 않고요. 습기가 있어도 약간 좀 기분 나쁘지 않게 잡을 수 있을 정도로 잘 만들어져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은 센터페시아 부분입니다. 네, 그리고 특이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이 송풍구, 송풍구가 위에 있네요. 이런 차량을 제가 본 적이 잘 없는 것 같은데 송풍구가 위에 있는 거는 좀 특이합니다. 송풍구가 위에 있으니까 엄청 시원하네요. 느낌상 상단에 있으니까 에어컨 바람이 바로 이제 얼굴 쪽으로 날라올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은 조금 좋은 것 같습니다. 반대로 겨울에 히터를 틀면은 굉장히 단점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내비게이션이 굉장히 큰 게 들어가 있죠. 이것도 옵션인 것 같은데 9인치짜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차량 사이즈에 비해서 엄청나게 큰 사이즈가 들어가 있는 걸 아실 수가 있죠. 인성도 좋고요. 후방 기어를 넣어봤을 때 후면에 비치는 해상도도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단 여기 이 가이드라인이 이 스티어링에 따라서 조금 움직여주면 좋은데 이거는 안 움직입니다. 이거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네요. 네, 이렇게 검정색 하이그로시가 조금 많이 차용이 되는데 센터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이렇게 먼지가 너무 티가 많이 나요. 그리고 이 하이그로시 단점이 기스에 좀 많이 약하거든요. 그래서
뭐 여자분들이 반지나 뭐 이런 걸 끼고 계시거나 아니면 뭐 핸드폰을 거치한다든가 이렇게 되면 기스가 조금 많이 생길 것 같아요. 차의 특이한 점, 드라이브 모드가 여기 있습니다. 예. 뭐 여기 기어 노브에 없는 게 천만 다행이다 싶지만은 뭐 스티어링 힐에 여유 공간이 없어서 뭐 넣었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이 드라이브 모드가 이쪽 아니면은 패들 시프트 쪽 이런데 들어갔으면은 좀 더 좋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USB 잭이 지금 여기 있는데요. 보통 USB가 아무리 작게 나온 걸 꽂더라도 이렇게 넣으면은 이렇게 딱 쓰게 되죠. 쓰면은 아무래도 좀 걸리적거릴 수가 있는데, USB가 약간 하단으로 내려갔으면 좋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여유가 많은데 말이죠. 예. 네, 기어 노브는 조금 특이합니다. 쌍용차스러운 디자인. 네, 기어 봉이 이렇게 달려 있고요.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기어는 뭐 편하게 운전할 수 있을 수준으로 돼 있고 약간 큰 편이거든요. 그래서 여자분들한테는 약간 기어가 큰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드네요. 그리고 사이드 브레이크가 있습니다. 예, 요즘 차량에 사이드 브레이크가 아직도 많이 있나요? 예, 이렇게 사이드 브레이크가 채용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 수도 있는데 전자식 파킹 시스템은 옵션에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한번 확인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운전석 사이드 버튼인데 오토 윈도우가 장착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사이드 미러 조정하는 거, 방향을 설정한 다음에 이렇게 움직여주는 걸로 되어 있네요. 그리고 접고 닫고 하는 거. 예. 이 버튼의 재질감을 보면 왠지 고장이 잦을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드네요. 예. 작동할 때마다 퓨즈가 딸깍거리는 소리까지 들립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 이렇게 여기에 G9가 당기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위치가 빈 공간이 제법 있는데, 네, 빈 공간이 제법 있는데 조금 다른 데 넣어줬으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제가 남자 기준으로 봤을 때 문을 열지 않고는 이걸 당기기가 조금 힘드네요. 네, 단점이죠. 네. 네, ECM 하이패스 룸미러가 기본적으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 상단에는 뭐 선글라스 넣는 거, 불 켜는 거 있고, 상단에 이 차는 지금 옵션이 썬루프가 없는 차량이에요. 뭐 아시겠지만 티볼리 차량 같은 경우에는 썬루프를 넣게 되면은 투톤을 선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차주분께서 썬루프를 뺐다고 합니다. 네, 상단 재질 같은 경우에는 네, 이 뭐라고 하죠? 무슨 소재라고 하죠? 네, 부직포라고 하나요? 네, 굉장히 싸 보이는 부직포가 들어가 있고, 이렇게 지금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이 안에 천장 내장재랑 위에 차의 강판이랑 떨어져 있네요. 예. 덜렁덜렁거립니다. 이게 차를 좀 오래 타게 되면 안에 좀 이물질이 생기고 하면서 얼룩이나 이런 게 잘 생길 것 같습니다. 네, 이 차량은 지금 전자식 시트가 들어있는 옵션의 차량이고요. 시트 소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옵션이 더 추가돼서 가죽 시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통풍 시트도 1열은 다 들어가 있는 옵션의 차량이고요. 전체적으로 느낌은 뭐 이전 세대보다는 훨씬 더 괜찮아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시트에 앉아 있는데요. 시트에 앉았을 때 착좌감은 뭐 크게 불편한 정도는 아닙니다. 자, 후열에서 탔을 때 모습입니다. 공간을 굉장히 잘 만들었네요. 네. 뒤에 탔는데 제 키가 170 중반 정도 되는데, 근데 뭐 앉아서 가기에는 전혀 불편함이 없는 정도입니다. 뭐 1세대 이전 세대 때에도 지금 봤는데 이게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걸 지금 밑에 하단이 막혀 있으면 뭐 어떤 물건을 간단하게 넣으라는 용도일 수도 있는데,
아, 이게 빠지네요. 네. 이거를 어디다 쓰라는 건지, 뭐 간단한 뭐 공 같은 거를 집어 넣으라고 하는 건지, 예, 하여튼 뭐 이것도 세세한 배려겠죠. 예,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후열해 보시면 네, 에어컨이 없네요. 에어컨 송풍구가 없습니다. 네. 앞열에 있고, 그다음에 사이드에도 에어컨 송풍구는 없고요. 뒤에 탄 사람은 날씨가 많이 더우면 많이 묻었겠네요. 네. 뒤에 에어컨 송풍구가 없습니다. 대박. 그리고 뭐 특별한 거는 없습니다. 네. 네, 이번에는 트렁크 한번 보겠습니다. 네. 트렁크 적재 공간은 뭐 적당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단에 보면은 쭉 추가 적재 공간도 들어있고요. 이렇게 추가로 더 적재할 수 있는 공간도 들어있습니다. 밑에는 네, 키트까지 넣을 수 있는 공간이 들어있네요. 사이드에 보시면 여기 또 물건을 고정시켜서 할 수 있는 끈이 또 들어가 있고요. 여기도 보시면 등이 하나 있고, 여기도 고리를 하나 걸 수 있는 것도 나와 있습니다. 폴딩까지 다 해서 뒷공간을 다 전체적으로 진칸으로 쓸 수 있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로 네, 이제 차를 한번 운전을 해 보면서 주행 질감 이런 거 성능을 한번 테스트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방에 일단 티볼리 지금 모델 같은 경우에는 티볼리가 출시되고 처음으로 페이스리프트가 된 차량이죠. 그리고 가장 큰 변화는 1.6L 자연흡기 엔진에서 터보를 장착한 1.5L 엔진으로 바뀌었다는 거고요. 티볼리에 대한 제 첫 느낌은 여자들만 타는 차 이런 생각을 조금 많이 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티볼리가 처음 나왔을 때 그 회사 동생이 티볼리를 샀었어요. 네, 그때 좀 많이 말렸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 당시에는 쌍용자동차가 망하니 많이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리고 쌍용자동차에서 티볼리를 만든다고 할 때 별 기대도 안 했었고요. 그래서 티볼리는 배제하고 옵산이나 SM3 이런 거를 사라고 많이 추천을 많이 했었죠. 근데 그때 그 동생은 우겨서 티볼리를 출시도 되지 않은 차를 사전 예약을 해서 샀습니다. 예, 그래서 그 회사 동생이랑 같이 사택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한 번씩 제가 운전을 해볼 때가 있었거든요. 예, 그러면 그때 그 티볼리의 느낌을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냥 쓰레기였습니다. 쓰레기. 예. 왜 쓰레기냐, 이 시동을 걸면 RPM이 거의 한 2000rpm 넘게 올라갔어요. 예. 그리고 그게 1000rpm 밑으로 내려가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렸습니다. 예. 그러면 보통 1000rpm 밑으로 내려가면 출발을 하겠죠. 예, 출발을 하면 차가 그 엑셀을 밟는 거랑 차가 나가는 거랑 어느 정도 비례가 돼야 되는데 그 비례가 전혀 안 되는 겁니다. 예. 엑셀을 조금 밟으면 차가 너무 안 나가니까 조금 더 밟겠죠. 예, 조금 더 밟으면 차가 왕 나가버리고 계속 그렇게 되더라고요. 출근길이 약간 가다서다를 반복하는 곳이었는데 그런 경우를 한번 겪고 나서는 그 차를 타기 싫어지는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었습니다. 그 이후에 티볼리를 보면 저 차 또 누가 모양만 예뻐서 샀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티볼리가 소형 SUV 중에서는 굉장히 잘 나가는 모델이라고 방송이나 지인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얘기를 하면 저는 솔직히 왜 잘 나가는지 이해를 못했어요. 그 차량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 컸고 큰 감흥은 없는 차였습니다. 네.
지금 이 신모델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전 모델보다는 확실히 더 잘 나가네요. 네. 터보가 들어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뭐 시내 주행에서 는 전혀 불편함을 느끼지 않을 정도로 잘 나갑니다. 편하네요. 네. 방향지시등 소리는 전자식이 들어가 있는데 전자식인데 조금 싼 맛이 나네요. 지금 재원상으로 26.5토크 정도 되고요. 마력은 160마력 정도 되는 차량인데 지금 느끼기에는 차가 좋아졌습니다. 네, 확실히 좋아졌습니다. 지금 시내 주행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정차 시에는 ISG가 작동을 하는데 시동이 꺼지고 그리고 출발하고 이런 것도 가솔린 엔진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훨씬 더 이질감 없이 잘 작동하고 있습니다. 휘발유 모델인 거 비해서는 엔진 소음은 조금 많이 들어옵니다. 네. 엔진 소음도 그렇고 엑셀을 조금 밟았을 때 터보가 작동하는 속도, 소리 그런 것도 조금 많이 들어오네요. 지금 날씨가 너무 더워서 통풍 시트를 쓰고 있는데 통풍 시트는 엄청 시원하지도 않고 지금 불 3칸을 다 틀어놨거든요. 엄청 시원한 건 아니고 그렇다고 뭐 나쁜 수준은 아닌데 크게 만족스럽지는 않습니다. 전방에 초반 가속은 이전 모델이랑은 거의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더 잘 나갑니다. 네. 하체 서스는 도로 노면을 잘 받쳐는 주는데 그게 조금 약간 통통 튀는 느낌? 그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네. 통통 튄다는 느낌이 많이 들고요. 소프트한 느낌은 아닙니다. 네. 요처리를 지나갈 때거나 이렇게 보면은 하체에서 약간 잡아주는 와중에 약간 통통통 튀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가속 방지 턱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가속 방지 턱 잘 넘어가네요. 네, 부드럽게. 부드러운 와중에 약간 통 튀는 느낌. 근데 그게 소리가 꽝 난다던가 아니면 그 충격이 몸에 전달되는 정도가 그렇게 심하진 않습니다. 예. 하체 소음은 조금 많이 올라오네요. 예. 원래 이 차를 이야기할 때 차주분께서는 차가 엄청 조용하고 잘 나간다고 말씀을 했거든요. 근데 잘 나가는 건 맞습니다. 예. 근데 조용한 거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타는 차량이 휘발유 차량이고 그 차량은 세단 차량이라서 상대적으로 비교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차가 엄청 조용한 차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내에서 조금 달릴 수 있는 길에서 차를 추월을 한번 해보고 있는데 터보렉은 조금 있네요. 예, 엑셀을 밟고 나서 조금 있다가 터보가 확 돌아가는 느낌, 그런 느낌 많이 듭니다. 그리고 코너링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80km 정도 되는 데서 약간 차선 변경을 해봤는데 그렇게 안정적이다 라는 느낌은 안 듭니다. 예. 아까 서스가 좀 통통 튄다고 했잖아요. 예. 그 느낌이 그대로 지금 반영이 돼서 차가 약간 출렁출렁 하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지금 깜빡이 소리 들리시나요? 네. 이 차가 이제 이 쌍용 자동차의 주인은 인도의 마인드라지 않습니까? 인도 사람들이 좋아하는 소리인가?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변속은 대략적으로 한 2000rpm을 약간 넘기는 순간 변속을 하는데 변속 충격은 작아요. 작은데 변속 충격이 약간씩 있습니다. 예. 퉁
툭 주정차 약간 이렇게 단속 구간입니다. 되는 느낌이 있고요. 네, 이번에 티볼리 같은 경우에는 옵션 네임이 V로, V에서 숫자로 구분이 되죠. 특이한 점은 V1 옵션에서 이렇게 스틱 수동 변속기 차량을 구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가격은 대략적으로 한 1600만원대로 보시면 되고, V3부터는 그 스틱 차량을 구매를 하실 수가 없습니다. 이 차량은 지금 V5 차량이고요. 몇 가지 옵션만 추가된 차량입니다. 2,400만원짜리 차량이죠. 네, 거기에 취등록세랑 보험료까지 치면은 대략적으로 한 2,700만원? 네, 2,7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하는 차량입니다. 2,700만원 정도면 솔직히 고객 입장에서는 선택권이 제법 많죠. 특히 소형 SUV에서는. 그래서 이 차량이 2,700만원의 가치를 하느냐, 그 부분도 한번 전방에 연속으로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좀 냉정하게 차를 한번 몰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속주행 한번 해보고 차량의 느낌 한번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드라이브 모드가 있으니까 드라이브 모드를 한번 바꿔서 차가 어떻게 바뀌는지 그것도 한번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내에서 스포츠 모드로 바꾸니까 네, 변속을 조금 늦게 합니다. 네, 변속을 좀 늦게 합니다. 지금 좀 전에 시내 주행을 하면서 올 때는 2000rpm이 넘어가면은 그쯤에 계속 변속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체감상으로는 좀 더 끌고 가는 느낌은 많이 듭니다. 엑셀을 조금 더 많이 밟고 끌어가주면 3000rpm 정도에서 변속을 하고요. 그냥 대충 조금만 밟으면 2500rpm 정도에서 변속을 하네요. 그 외에 뭐 서스펜션이나 전체적인 차체가 달라진 느낌은 전혀 없습니다. 네. 스포츠 모드는 이 정도면 될 것 같고, 뭐 아무래도 겨울철에 눈이 왔을 때나 이때 차량을 조금 제어해 주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약간 고속으로 달릴 수 있는데 가서 할 거는 일단은 실내 소음, 풍절음 아니면 엔진 소음 이런 게 어느 정도 들어오는지 그런 거 조금 확인해 보고요. 추가적으로는 어린이 보호 주행 구역입니다. 안정성 정도 테스트를 해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공도지 않습니까? 엄청 하드할 정도로 차를 스트레스를 주진 않을 거고, 평소에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수준에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차는 잘 나갑니다. 1.5L 엔진의 터보인데 이 정도 가속력이나 이런 걸 보여주면 차는 시내 주행에서는 뭐 여유 있게 탈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속도가 70 정도 달리면서 약간 오르막이 있는 코너를 신호 위반과 60km 단속 구간입니다. 약간 오르막이 있는 코너를 돌다가 지금 이제 약간 내리막이 있는 코너를 돌고 있는데요. 근데 차를 딱 잡아주면서 쫙 돌아간다는 느낌은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네. 자, 이제 한번 달려볼게요. 지금 노멀 모드로 달리고 있고요. 변속은 한 2500, 600rpm 정도에서 변속을 하네요. 네. 그런데 이 차 지금 100km 정도 달리는 와중에 차량 문이 열린 것도 아닌데 풍절음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네요. 네. 휘휘휘휘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100km 지금 2000rpm을 딱 맞춰서 달리니까 계기판상으로는 110km 정도 달리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엔진 소음도 많이 올라오네요. 네. 100km 정도에서 코너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코너링이 안정성 있게 그렇게 쫙 나간다는 느낌은 조금 덜하고요. 또 말씀드리지만 통통통 튄다는 느낌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브레이크는 많이 밀리는 느낌 없이 어느 정도 감속을 잘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다시 한번 80km로 쫙 줄였다가 다시 한번 빡 가속을 하고 있는데
다른 차를 압도적으로 치고 나가지는 못할 것 같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별 기대를 안 했었거든요, 가속은. 네. 근데 굉장히 잘 나가네요. 코너링도 100km 이상 만만한 코너링 같은 경우에는 좀 감속을 하는 게 심적으로도 더 안전하다 싶을 만큼 안정적이진 않습니다. 예. 네. 약간 노면이 고르지 못하는 데를 달리고 있는데 밑에서 소음이 조금 많이 올라오는 편입니다. 고속주행은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네요. 네. 1.5L 터보 엔진이죠. 네. 1.5L라는 것에 비하면 차가 굉장히 잘 나갑니다. 네, 잘 나가는데 어느 정도 한계는 있고요. 100km, 110km 이상 넘어가게 되면은 차가 더 치고 착착착 치고 나가는 맛은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예. 솔직히 그렇게 때려밟고 싶으신 분들은 이 차보다는 좀 더 크고 안전한 차를 타는 게 맞고요. 이 차의 주요 고객층이라고 한다면은 그분들에게는 뭐 스트레스는 전혀 없을 정도로 편하게 탈 수 있는 차량인 것 같습니다. 방지턱이 있습니다. 좀 전에 좀 악셀을 밟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차가 조금 시끄러워졌다는 느낌이 좀 드네요. 제 기분 탓이겠죠? 전방에 과속 차량 구입하시는 데 있어가지고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선택지 중에 한 개의 차량이 될 것 같습니다. 대략 한 1시간 정도 차를 운행을 하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못 느꼈는데 시트가 조금 딱딱하네요. 네. 엉덩이가 조금 아파오고 있습니다. 네. 제가 찍는 리뷰 중에 소형 SUV 중에서도 이 차가 처음입니다. 그래서 다른 차하고 절대적인 비교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섭외가 되는 대로 투싼을 한번 렌트를 하든지 아니면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코나 차량도 괜찮고요. 방금 느낀 건데 이 시내랑 약간 달렸다가 뭐 차로선을 변경을 한다던가 아니면 약간 속도를 좀 줄였다가 이렇게 나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차가 터보렉이 조금 과하게 걸리네요. 네. 터보가 작동을 하지 않다가 엑셀을 좀 밟고 있었기 때문에 터보가 나중에 작동을 하면서 차가 좀 왕 그렇게 나가는 느낌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차량 섭외가 되면은 뭐 돈을 들이는 거는 거의 지인들이기 때문에 기름을 좀 넣어 드리거든요. 예. 그게 은근히 기분도 좋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은 또 차를 앵꼬 상태에서 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그래도 몇 칸은 좀 남겨 놓으시고 차를 섭외해 주시면 빌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주유 넣어주고 있습니다. 저한테 차 빌려주시는 분들은 이렇게 주유를 해서 돌려드립니다. 한 칸 정도 남아있을 때 5만원치를 넣어줬는데 한 칸이 모자라네요. 이 생색을 좀 내야 되는데 생색도 못 내겠습니다. 네. 오늘 날씨가 너무 더워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에어컨은 좀 세게 튼 편이거든요. 근데 에어컨 약하네요. 이게 뒤에 에어컨 송풍구에 바람이 안 돌아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차 전체가 시원해지는 데는 시간이 조금 제법 많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차량 가격이 뭐 취등록세고 뭐고 다 포함했을 때 2,700만원 정도 되는 차죠. 조금 시선을 확장시켜 가지고 중고차 시장까지 생각을 해보면 소형 SUV에서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이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1,000만원대 중후반 정도면 뭐 거의 신차급 컨디션을 가지고 있는 차량도 구매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과연 2,500만원, 2,600만원, 2,7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이 차를 사면은 만족스러울까? 뭐 이런 의문점은 솔직히 드는 차량입니다. 차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가격적으로 요즘에 이제 선택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으니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차는 나쁘지는 않습니다. 가성비 측면에서 봤을 때 티볼리가 과연 맞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애초에 티볼리라는 차량은
디자인, 네, 그 차량이 가지고 있는 성능보다는 디자인 그리고 감성적인 느낌으로 많이 판매가 됐던 차량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부분에서는 아마 기본적으로 판매되는 차의 판매 대수는 아마 계속 유지될 것 같아요. 예. 소형 SUV 하면은 티볼리가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사실이니까요. 그래도 이 차가 아마 폭발적으로 많이 나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셀토스 1.6 터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략적으로 보면은 이 차하고 비슷한 수준에서 조금 더 낮은 가격으로도 살 수가 있죠. 예. 그리고 프레스티지 등급이면은 2,200만원대, 그러면 이 차가 2,700만원 정도 총 비용이 발생했다고 생각을 하면 옵션 좀 넣고 비슷한 가격으로 살 수가 있으니까 쌍용차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현기차를 샀을 때 그 효율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제 생각에는 셀토스 쪽으로 많이 기울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의 이유로 현대에도 코나가 있고요. 2,700만원 돈이면 솔직히 투싼도 구매할 수 있지 않습니까? 티볼리가 개선된 상품성에 비해서는 판매가 그다지 많이 될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은 한번 티볼리, 베리 뉴 티볼리 차량을 한번 타봤습니다. 한 1시간 반 정도 되는 시간 동안 50km 정도 주행을 해봤는데 이전 세대에 비해서는 확실히 상품성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특히 주행 성능이나 아니면 안에 인테리어 디자인 그리고 옵션들까지도 보면은 이전 세대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차량 가격이 조금 문제인데, 가격을 봤을 때도 한 2,400선으로 살 수 있는 차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소형 SUV에서는 굉장히 차량이 많죠. 그렇다면 과연 난 자신있게 이 티볼리를 사겠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상품성은 좋아졌는데 다른 차도 가만히 있는 건 아니니까요. 네. 그래서 티볼리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티볼리가 나쁘다는 차량은 아니니까 여러 리뷰를 참고해 보시고 시승차도 한번 타보시고 다른 차량도 적극적으로 시승차를 한번 타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장단점이 명확하진 않은데 티볼리 소형 SUV는 무조건 티볼리다 라고는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신차 기준으로 그런 거고요. 중고차까지 포함을 하면 저는 2,000만원이면 이거 안 사죠. 네. 소렌토를 찾을 것 같습니다. 네. 소렌토나 산타페 상태 좋은 거를 한번 찾아볼 것 같기도 합니다. 차량 사이즈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크면 클수록 좋은 차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이상으로 리뷰를 마치고요. 이번에 리뷰를 찍다 보니까 너무 많이 힘듭니다. 머릿속에 정리가 안 돼요. 네, 그래서 어떤 영상이 나올지도 솔직히 모르겠고, 네, 모르셨겠지만 저는 자동차 유튜버가 되는 게 꿈입니다. 재밌게 봐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앞으로 빠른 시일 내로 경쟁차종 떼지는 제가 이 차를 살 바에는 다른 차를 사겠다 싶은 차량을 가지고 한번 리뷰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신차든 중고차든 가리지 않습니다. 기회만 되면은 최대한 리뷰 많이 찍어서 여러분들 보실 수 있게 영상 만들어서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미파파였고요. 허접한 영상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